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소통하는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남형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1968년 서울시 빈민가 정비 그리고 청계천 판자총찰고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대규모로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철거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주자에 대한 생업대책과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조세 부과 그리고 이주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그런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도시정책에 반발해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대규모 도시빈민 투쟁으로 성남시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1991년 분당 신도시가 입주하였고 도시계획상 주거 밀집 지역이지만 도시 면적과 서울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1, 2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자족성을 갖췄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거 및 녹지 공간이 우수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도심의 낙후된 기반시설과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 분당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주거 생태계가 단절되었고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원도심에 대한 개발 열망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는 개발의 사각지대로 불리던 이 원도심을 재개발 기본계획을 2001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영세한 소유지와 70%에 달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 재정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이런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성남형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전면 철거 민간 재개발은 사업성 부족이나 조합원 내 외부 갈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됨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려워서 인근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시에 사업이 시행돼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공동체가 무너져서 주변 상권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의 재개발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여러 재개발과 출발선이 틀립니다. 이주 수요 분산을 통해서 구역별로 차례대로 진행하는 이 순환 정비 방식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구성된 절차가 생략되어서 사업 기간이 줄어들었고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료 등의 지원으로 분양가가 민간 재개발보다 저렴해지고 재정착률이 51% 이상으로 둥지 내몰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성남시 1, 2단계 공공순환정비 재개발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정비 여건 변화 대응에 대한 미흡, 장기 미추진 정비 예정구역 발생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시 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성남 2030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30 정비 기본계획은 생활 SOC에다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서 또 사회적 경제융합센터, 일자리 지원주택, 공공임대상가 및 공유시설 이런 것들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원도심 활성화로 삶의 터전은 살아있고 원주민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되는 자생적 도시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생활 SOC에 디지털을 입힌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는 모범적인 그러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민협력형 재개발, 사회,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재개발, 도시 건축을 입체적으로 정비하는 재개발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성남형 공공순환 재개발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상가를 조성하고 일자리가 이어가는 그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김태년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LH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